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도 1월 1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월 1일 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또 오면서 이렇게 라디오랑 듣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때는 나만 일하는 것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또 뭐 나만 슬픈 것 같지만 사실은 슬픈 사람도 세상에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1월 1일부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앞날이 정말로 밝을 거라고 믿고 또 충분히 잘 될 그러한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 이렇게 온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겨울이고 또 춥고 뭐 그냥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번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 한 해에는 정말 내가 최대한도로 나의 역량을 발휘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믿고 또 저희도 저와 또 영어학 선생님 또 일반 영어 선생님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선 공지 말씀 하나 드리면 수업 또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매주 토요일 그 실시하는 토요 스터디 반에서도 수업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수업에서 하는 거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과 같이 나누면서도 또 아니면은 저희가 토요 스터디 반에는 저하고 영어학 선생님 또 일반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게 뭐라죠? 교차적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묻고 답하는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했던 것도 또 물어보고 답하고 알아내고 이러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차 되고서 기다리는 선생님들 중에도 토요 스터디 반이 굉장히 많이 도움됐다라는 선생님도 많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한 각도로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1년씩 2년씩 막 이렇게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면적으로만 공부해서는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인 면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공부도 해보고 또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도 공부하고 또 나 혼자서도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나누면서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나의 도움을 막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또 합격이라는 좋은 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임금님이 학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나 좀 해주고 싶은데 이 훌륭한 학자들이 좀 모아서 책을 한 권 써달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백성한테 줄 좋은 이야기들을 막 이제 쓴 거예요. 그래갖고 책 10권짜리를 만들어서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임금님이 아니야 너무 길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좀 짧게 만들어 와.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제 연구를 해서 한 권짜리로 단권화 시켜서 갔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것도 너무 길어. 이렇게 긴 책을 읽을 만큼의 우리 백성들의 여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줄여갖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지 가장 이 백성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될까라고 해서 막 고민을 해갖고 현자들이 맨날 며칠을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딱 한마디로 모아서 갔대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이제 또 올해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한 선생님들도 보고 또 뭐 그동안 이제 공부해왔던 선생님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냥 그대로 가는구나. 내가 뿌린 대로 또 내가 노력한 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노력한 만큼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시면 충분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새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 드린 것처럼 영어 교육론 올해 교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각 챕터마다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이렇게 쭉 펼쳐 보시면 네, 이제 뭐 서론이 간단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차가 있죠. 그래서 뭐 영어 교육론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영어 교육론의 문제가 그냥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전체의 어떤 개요만으로 좀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론에서 공부해야 될 목차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eaching,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vocabulary, 또 랭귀지 커리큘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세스먼트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분석표가 2002년도에서 2025년 바로 올해까지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어 교육론의 특색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도 10문제, 작년에도 11문제 이렇게 해서 거의 전공 영어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양은 많아요. 근데 물론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만만하다. 만만해 보여. 만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만해 보일 뿐이지 진짜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그렇듯이 진짜 만만한 시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쉽다라는 어떻게 보면 뭐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 필기는 뭐 우리가 그냥 가서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부 안 하고 가면 당연히 떨어져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은요. 그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뭐 아저씨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뭐 여자분도 요즘은 많긴 하죠.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제 면허가 정지돼서 와서 다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거의 어떤 사람은 20년, 10년간 운전하다가 이제 잠시 면허 정지가 돼서 어떤 이유로든 다시 시험 보는 사람이어서 사실 그 운전 실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어떤 시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시험과 실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운전은 충분히 잘하는데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실전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운전대 잡기도 떨리지만 또 시험에서는 무난히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쓰는 거 그냥 나의 실력과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교육론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80점 만점에 거의 한 38점, 36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뭐 일반 영어라든지 영어학에서 조금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서 못 풀거나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메꿀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1차 시험 합격한 선생님들을 이제 이렇게 쭉 제가 놓고서 이렇게 점수를 이제 같이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한 점수가 그래도 5점 이상은 나야지 조금 안심하고 2차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선생님은 이제 제주도에서 시험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선생님인데 최종까지 지금 4번째 간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또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점수가 올해에는 정말 플러스 9점이 났더라고요. 1차에서. 그래서 정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최종 3번째 갔는데 또 떨어졌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괴로움은 뭐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저도 막 제가 약간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내가 뭐를 더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다라는 그런 약간의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정말 바로 답이 뭐라고 안 나오더라고. 위로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올해는 이제 1차 다시 됐다라고 연락이 오면서 플러스 한 9점 정도라고 이렇게 그 점수표까지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정말 너무 좀 마음에 그야말로 저도 좀 안심이 돼가지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1차는 정말 한 플러스 5점 이상은 되어야지
2차까지 좀 무난히 갈 수 있거든요. 그 선생님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작년에 떨어졌을 때도 사실은 워낙 그동안 뭐 2차 준비도 워낙 잘해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했던 선생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요즘은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거나 뭐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1차에서 정말 플러스 5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수석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려면 영어교육론은 그냥 무조건 만점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역시 36점이었고 뭐 기평 이번에 뭐 다들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 또 여러분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또 공부 안 하면은 당연히 뭐 틀릴 수도 있고 또 뭐 인터레이터 릴라이블러티 같은 경우도 뭐 좀 엉뚱한 답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어렵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쉬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38점이니까 거의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만점만 받아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 영어학 어려운 거를 조금 더 극복해서 충분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쭉 해서 영어 교육료는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출문제를 잘 분석만 하면은 여러분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영어가 진짜 어렵고 영어 교육론이 그냥 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뭐 어느 정도의 난이도도 있겠지만 일반 영어에 나오는 내용은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내용이 뭐예요? new. unfamiliar. 다 새로워요.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어 교육론은 이제까지 2002년도부터 2025년도 것까지 문제만 여러분이 다 본다라고 해도 다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렇게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familiar해요. 어디선가 본 듯해. 이러면 여러분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 기출이라든지 이미 나왔던 내용이지만 더 정확하게 보는 이런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 분석해 놓은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기본 이론만 공부하면서도 어떤 방법의 내용이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의 내용이 문제로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지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시대 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문제가 많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나갈 바로 Teaching and Learning in Classroom Practices. 그래서 처음 시작이 바로 TBP예요. Teaching by Principle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TBP 교재는 제가 아마 기억으로 5, 6월에 하는 것 같은데 TBP라는 게 Teaching by Principle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은 이제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동기부여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 뭐 다이어리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도 여기였었나? 여기 있었네요. What makes life dreary is the want of motive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는 삶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것은 모티브가 없는 삶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학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없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겠죠. 그래서 그 학습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티베이션이 높다. 이런 학습자는 가장 가르치기가 좋은 학습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1월 1일 날 와서 수업을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동기가 벌써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습이 올해에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텍스트 오브 러닝 앤 티칭이라고 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학습과 티칭이 잘 될 수 있는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어는 어릴 때 배워야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그러면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는 뭐 별로인가? 뭐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컨텍스트 오브 러닝과 티칭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클래스룸에서의 어떤 그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제가 앞부분에는 이제 인트로덕션 파트에는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이 과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영어 교육론 형성평가 일주라고 써 있는 그 자료는 매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가장 개요적인 거, 그러니까는 이 뭐 전체를 다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들 것 같아서 가장 오늘 수업에서 가장 개요적인 부분, 또 마인드맵의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면 충분히 다 커버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도 정리해 놓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한번 이제 형성평가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서 그 어떤 키워드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 이제 한글 자료라고 써 있는 것은 이것은 오늘 이 시간이 이제 기본반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글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쭉 정리하시라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난 굳이 한글 읽지 않아도 돼 하면 안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좀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로 읽었을 때보다 조금 더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거나 내용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돼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심화로 되면서 한글은 점차적으로 이제 좀 멀어져 가겠죠. 근데 이제 1, 2월은 기본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좀 웜업하는 의미에서 조금 쉽게 가자라는 의미에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제 같이 봐야 될 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Teaching by Principles예요. 그죠? 네, teaching by principle. 그래서 어떤 원리로 우리가 가르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cognitive와 그 다음에 social affective, 그리고 linguistic,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때 이제 가르치는 거나 학습인 러닝이나 이제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떠한 그 인지적인 것을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토매티스트예요. 오토매티스트라는 것은 자동화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언어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막 문법하고 how 다음에 아라는 비동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you가 주어가 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냥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자동화되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즉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바로 플루언시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는 뭐가 반대였었다? 컨트롤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how는 의문사고 그 다음에 you하고 a가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컨트롤드한 프로세싱이었다라고 하면 오토매티스트는 자동화되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즉 플루언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티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건 오타노미가 있죠. 그러니까 오타노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토매티스트는 자동화이고 오타노미는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사실 현재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타노미를 이야기합니다. 오타노미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비고치키가 이야기하는 셀프 레귤레이션 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활동을 우리가 오타노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비고치키 이야기 또 다른 곳에서 오타노머스한 학습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타노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디펜던스한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규율화해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를 우리가 오타노미가 있는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meaningful learning. meaningful learning은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transfer라는 의미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유의미 학습이에요. 오수벨이 이야기하는 유의미 학습.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의 학습이 옮겨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이 넘어온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의미 학습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유의미 학습은 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롱텀 리텐션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다 이거 하나 배웠어 끝 그 다음 다음 시간에 이거 배워 끝 이거 배웠어 끝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그냥 이렇게 다 세퍼레이트 돼 갖고 의미 없이 이렇게 다니면은 이것은 유의미 학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오늘은 암기했지만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의미 학습이다라고 하는 건 오늘 이거 배웠어. 그러면 내일 배우는 어떤 내용과 이렇게 연관이 돼. 또 그 다음날 배우는 것과는 또 이렇게 연결이 돼.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서브섬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서브섬션이 뭐죠? 포섭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또 다른 거 하나에 포섭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유의미 학습이 되고 그럼으로써 롱텀 리텐션, 장기 기억 장치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이전에 들었던 어떤 내용과 연관시키고 아니면 교육학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과 이렇게 연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결을 지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서 결국엔 뭐다?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공부도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11월 며칠 날 11월 한 20일쯤 가서 여러분이 아웃풋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내 기억 속에만 있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뭐 어떤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장기 기억 장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eaningful learning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아이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리워드가 있습니다. 리워드. 그래서 우리가 리워드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extrinsic reward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extrinsic reward는 이제 우리가 그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상으로 내가 밖에서 주는 보상, 뭐 엄마가 내가 뭐 1등 했으니까 주는 뭐 선물, 뭐 선생님이 주는 스티커 이런 것들은 뭐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는 스티커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공부 안 해.
엄마가 뭐 용돈 안 주면 공부 안 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임용시험 1차 끝나고 나면 막 다 갖다가 버리고 싶어. 다 잊어버려. 이러게 되면 그것은 이제 외부적인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것을 배움으로써 뭐 즐거움을 느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진짜 학교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나의 내적인 그런 욕망으로 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래 지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미닝풀 러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게 단순히 그냥 진짜로 학교에 가서 써먹는 것 뿐이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도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학교 가서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커그니티브에 해당이 되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셜 어펙티브적인 측면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WTC라는 건 willingness to communicate라는 말이에요. willingness to communicate.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WTC라고 약어로 만들어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많은 동양권 학생들이 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적어서 어떤 언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알아내고서 이제 willingness to communicate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willingness to communicate를 높일 수 있는가 이랬을 때 self efficacy를 높이고 또 self confidence를 높이고 또한 risk taking을 높이고 anxiety를 낮추면 그러면 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self-efficacy나 confidence는 같은 급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efficacy는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self-confidence는 그냥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self-efficacy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특히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언어가 늘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willingness to communicate 학습자가 기꺼이 자기의 의사소통을 말하려는 어떤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랭귀지와 컬처의 관계예요. 이것은 실제로 요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와 이 컬처와의 관계가 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그 영어학 선생님이 화용론에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뜬금없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교육론 측면에서 보면은 그 화용론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어교육론에서는 요즘 이 어떤 랭귀지와 컬처의 관계 그리고 그 프래그매틱의 관계가 계속 문제로 뭐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요소가 단순하게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그래마 아니면 뭐 발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cultural connotation 이런 문제는 작년에는 작년 한 해에 두 지문의 cultural connotation이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인터컬처럴 컨피던스를 높이기 위한 어떤 단계, 방법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게 언어만이 아니라 언어와 컬처, 그러니까 컬처 안에서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뭐였어요? 과거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폼이 제일 중요했죠. 그리고 미닝. 그래서 폼과 미닝만 알면은 이제 언어에 대한 건 다 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동태는 뭐야? 능동태는 뭐야? 수동태를 능동태로 어떻게 바꿔? 이렇게만 하면 딱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까지 해야 된다? 지금은 이 유스가 필요했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철수 broke the window.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수동태로 바꿔 그러면은 the window was broken by 철수. 맨날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철수가 깼는지 창문이 철수에 의해서 깨졌는지 이것만 했었지 왜 이런 말이 없었어요. 왜 이걸 도대체 쓰는지. 왜 여기에서는 철수 broke the window를 쓰고 어디에서는 the window was broken by 철수를 쓰는지 그 사용처에 대한 것은 배워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다? 이 사용처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철수를 주어로 안 하고 왜 주어를 더 윈도우로 했는지. 더 윈도우가 중요한 거지 여기선 철수가 중요한 게 아닐 때 그죠? 이러한 어떤 그 수동태와 능동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appropriate 적절하게 랭귀지를 사용하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항상 뭐가 뒤에 붙어야 된다? in context.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절한 언어 사용을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컨텍스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맞고 저 때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이 상황에서는 철수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저 상황에서는 더 윈도우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게 바로 컨텍스트에 따라 다른 어프로프리트한 랭귀지 유스를 배우는 거.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된다?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링귀스틱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eaching by Principles에 좀 전에 이야기 드렸을 때 커그니티브적인 측면, 커그니티브적인 측면, 그다음에 소셜 어펙티브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링귀스틱적인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링귀스틱적인 측면에 바로 이러한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최종적인 목적 학습자들을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바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에는 뭐뭐가 들어간다? 그죠? 그래마티컬 컴피던스. 또 디스코스 컴피던스. 또 지금 한 것처럼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 마지막으로 strategic confidence. 이렇게 네 가지 컴피던스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그냥 그래마에 대한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디스코스도 또 소셜 링귀스틱도 또 스트래터지까지도. 그래서 각각을 한번 보시면 그래마티컬 컴피던스라는 건 뭘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 그대로 그래마와 뭐 버케블러리와 발음과 이렇게 언어, 랭귀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인트라 센텐셜 레벨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센텐스 안에서의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을 놓고 얘가 주어로 동사로, 목적어로, 목적보어로 잘 쓰였나 이걸 아는 것이 바로 그래마티컬 컴피던스다. 그러면 디스코스 컴피던스는 얘랑 대조적으로 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인터 센텐셜 레벨. 그래서 얘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어떤 능력.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히전과 코히어런스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가 잘 연결이 되는지 또 앞에 문장에 철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히가 나오는지 그러한 코히전과 코히어런스 얘기가 바로 디스코스 컴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링귀스틱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ppropriateness, appropriate
language use. 어디에서? in context에서. 그래서 소셜 링귀스틱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사회의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회에서 너가 이 말을 썼을 때 맞냐 틀리냐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친구한테는 what's up man 이게 괜찮은데 선생님한테 what's up man 하고 하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이 말이 맞고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이 말이 맞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적절성에 대한 게 바로 소셜 링귀스틱이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컴피던스는 뭘까요? 스트래티지 컴피던스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는 어떤 때 사용할까요? 커뮤니케이션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표현을 쓰죠. 브레이크다운, 뭐 프로블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래티지를 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단어를 위해서 뭐 서컴로큐션을 활용하거나 뭐 심지어 안 되면 바디랭귀지라도 쓰거나 아니면 뭐 코드 스위칭으로 그냥 한국말로 바꿔서 해버리거나 아니면 패러프레이즈 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리트럴 트랜슬레이션을 하거나 이러한 어떤 방법들이 바로 스트래티지 컴피던스다. 그래서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들, 전략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위의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드밴스드 학습자가 될수록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linguistic confidence에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다음에 하게 될 그 Teaching by Principles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gnitive, Social Affective, 그 다음에 Cognitive, Social Affective, 그 다음에 Linguistic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